그렇다면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노출해야 현명할 것인가?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될까? 아침에 등원을 거부하거나 짜증을 엄청 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어머니 혹시 아침에 영상 보다가 등원하나요? 였어요. 싹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이전에 미디어 노출 시기와 미디어를 제대로 잘 노출하지 않았을 때 뇌발달, 자기조절력, 창의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렇다면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노출해야 현명할 것인가?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될까? 싹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노출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제안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꿀팁들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용 규칙이 있어야 해요. 규칙은 하루에 얼만큼 볼 것인지 또는 어느 시간에 볼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해요. 시간 제한의 경우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연령별 미디어 사용 권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한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한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식사 시간, 눈을 딱 떠서 기상했을 때 일어난 시간,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이 시간은 피해주는 것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아이와 함께 약속을 정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교사 생활을 할 때 아침에 등원을 거부하거나 짜증을 엄청 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어머니 혹시 아침에 영상 보다가 등원하나요? 였어요. 우리도 진짜 재미있는 예능을 보다가 시간이 돼서 끄고 출근을 해야 한다면 아쉽잖아요. 아직 조절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특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등원을 해야 해서 엄마가 꺼버린다면 등원도 싫고 어린이집도 싫고 유치원도 싫을 겁니다. 안 가면 계속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짜증도 나고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침 등원 준비 시간에 영상 노출은 특히 제한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생후 48개월이 되면서 이제 미디어를 노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는 미디어 활용이라고 하면 오디오 플레이어 정도 했고 지금은 57개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1시간 이내로 시청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꽉 채워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설정한 뒤 1시간 안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미디어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를 따져볼 수 없을 정도이고 저는 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너무 쉽게 많은 컨텐츠를 찾고 시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컨텐츠를 선택해서 노출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아이에게 미디어를 노출하기 전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지키고자 했던 건 뭐냐면 절대 제가 보지 않은 영상은 보여주지 않는다였어요. 그 말은 즉슨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물론 DVD로 노출을 하는 경우는 알고리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쭉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키즈 앱을 통해서 노출하는 경우라면 유튜브 키즈도 제가 승인한 영상만 노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승인된 동영상이 담긴 그 공간에서만 아이가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유튜브 키즈 앱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컨텐츠 설정에 보면 승인된 컨텐츠 사용이 있죠. 여기 동영상 추가 또는 삭제가 있습니다. 보여줄 영상을 검색해서 추가를 하고 완료를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승인한 영상 또는 채널에서만 아이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저장된 동영상만 보도록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습관이 길러지면 결국 어디서고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선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물론 작은 화면에 집중하고 있으면 눈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여행이나 명절 등 이렇게 외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탭에 있는 오프라인 저장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노출하면 일반적으로 외박이 아닌 외출을 할 때 카페나 식당, 공공장소에서 엄마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고요. 외출할 때 영상 안 보여주면 너무 힘들어서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모의 선택이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일상의 모든 시간이 때와 장소에 맞게 아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릴 때는 물론 엄마 아빠가 따라다녀야 해서 힘들고 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 있고 즐기지 못할 수 있지만 아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훨씬 더 유능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 공간에서 함께 즐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죠.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할 겁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출 수위 조절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자극적인 영상을 보던 아이는 순한만 영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처음 노출할 때는 무조건 최대한 아이가 매력을 느끼는 선에서 가장 순한 영상을 노출해주는 것이 좋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늘 새로운 영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즐겁게 본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한만 영상부터 골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처음에 아이에게 노출하기 시작했던 건 음악이 베이스가 되는 슈퍼심플소, 코코멜론, 송스 폴 리틀스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책에 있는 QR코드를 제외하고 동식물 등 이런 자료 검색하는 거 외에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건 영어만 노출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한글을 노출한다면 영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건 그래도 일상에서 인풋이 부족한 영어 노출로 활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은 아이가 저희 집에 한글 영상이 나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 영상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쭉 보고 듣고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으로는 까투리 영어 버전, 페파피그 영어 버전, 그리고 여전히 슈퍼심플송이나 코코멜론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집에 가지고 있는 그림책과 연계해주면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건 영어책, 한글책 상관없이 그 책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볼 수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특히 자연관찰책의 경우는 정지된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동물들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고 또 울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책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지식들을 확장해 줄 수 있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일상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가 엄마 눈은 하늘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내리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엄마도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궁금하네.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해서 같이 찾아봤거든요. 개구리가 알을 낳고 성장하는 과정도 찾아봤었고요. 무지개가 생기는 과정도 찾아봤었고. 그러니까 점점 아이가 스마트폰 기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일방적인 시청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라는 걸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활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를 노출하는 건데요. 저희 아이가 색종이 접기를 정말 좋아해요. 색종이 접기 책도 활용하기는 하지만 아직 책을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기도 한데 색종이 접기 영상을 보면서는 훨씬 더 잘 따라 접더라고요. 또 놓친 부분을 앞으로 돌릴 수도 있고 제가 어려운 것들은 조금 배속을 늦춰서 아이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아이의 관심 분야에 대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색종이 접기 외에도 클레이 그리고 미술 활동이나 과학 활동 등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 또한 엄마가 먼저 보고 승인한 동영상으로 넣어서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저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꼭 지키는 것 그리고 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의 스마트폰 기기 사용 태도입니다.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엄마 아빠는 집에서 수시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너는 안 돼, 꺼, 약속한 시간 다 됐어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듯이 부모님들도 집에서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셔야 합니다. 결국 엄마 아빠가 말없이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면 아이들은 나도 하고 싶다, 재밌겠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궁금하다, 엄청 재밌나 보다 이런 마음이겠죠. 물론 아이가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업무를 보거나 통화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넣어두시는 것이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미디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공유해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미디어 노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 하셨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고 최근에 출간한 민주쌤의 육아 코칭 백과도 육아 실전 가이드로 딱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